이경욱 배우님부터 그러면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경옥 역을 맡았던 이경옥이고요.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 사실 저는 이런 게 처음이라서 네, 좀 되게 낯뜨겁고 되게 쑥스럽고 부끄러운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제 얼굴 보니까 더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신민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도 봐주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GV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진 역을 맡은 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낭만 캠퍼스로 인사드리게 돼서 진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음악 감독을 맡은 가수 현진영입니다. 잠깐 나오긴 하는데 배우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역을 맡은 박동규입니다. 오늘 뭐 주말이고 뭐 바쁘실 텐데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연출을 맡은 박동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팔찌. 팔찌 오늘 실제로 촬영 때 쓰셨던 그겁니까? 네. 네. 답을 하시나요? 제가 사실 아까 입장을 보면서 눈에 익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님들도 다 앞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감독님께서 먼저 오늘 와주신 분들 이제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라도 짧게 소개를 한 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텝이 일단 사운드 후반 작업할 때 사운드 우리 팀들 저기 홍성준 감독님 저기 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존 작품 뭐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낭만 여행이라는 저기 영화와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개봉했었던 짬뽕 비건에 나왔었던 우리 조은 배우 김조은 배우 김세한 배우님 아시죠? 아까 그 경비 선배로 나오셨던 원래 저쪽 끝에 지금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하신 우리 강미세 배우님 신민재 그 배우한테 그 전화했었던 매니저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네. 그다음에 이제 한강에서 이제 그 아리따운 여자분들 두 분 저렇게 계시고 그 사이에도 그 저기 이제 우리 음악 같이 작업해 주신 저분은 이제 제 그 작곡가 사단에 아주 떠오르는 신인인데 이번 그 음악 작업할 때 함께 많은 애를 써주신 밀림입니다. 일단 제가 뭐 더 까먹은 건 없겠죠. 뭐 이 정도로 저희 스텝이랑 배우들 말씀드렸고요. 경험이 없는 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락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서운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들고요. 낭만 캠퍼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데믹 이후에 약간 여행을 이제 기본 테마로 하고 있는 영화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통영을 어떤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고 이 영화는 남해와 이제 남원을 이제 가로지르게 되는 어떤 여행이자 이제 한 스푼의 어떤 로맨스도 들어가 있게 되는데 먼저 이제 짧게 감독님께 뭐 낭만 여행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낭만 시리즈를 계획하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 작품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좀 계획하시게 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약간 그 개인적인 작년에
그 몇 해 전부터 들었던 저의 그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와 있는 영화이고요. 사실은 짬뽕비건이라는 영화 끝나고 나서 준비했었던 그 상업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거의 촬영 시작 전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이제 그때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어지러울 때였는데 이제 그때 같이 작업했었던 우리 배우들이 흔쾌히 낭만 시리즈라는 그게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낭만 여행과 낭만 캠퍼스를 거의 한 두 달, 석 달 사이에 같이 그 촬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었었는데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낭만 캠퍼스를 먼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관객분들하고 같이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독립 영화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규모 저자본의 일단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캐스팅을 하더라도 이제 비용 처리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제 캐스팅하고 또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오늘 와주신 게스트분들은 박동기 감독님과 어떤 연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셨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욱 배우님부터 좀 어떤 연으로 이렇게 좀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전에 말씀하셨던 짬뽕비건이라는 영화로 우리 박동기 감독님을 처음 뵀었고요. 그때 이제 너무 또 재밌게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또 사적인 자리에서도 같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되게 의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코드가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감독님이랑 그래서 서로 그런 원하는 방향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짬뽕 끝나고 이제 낭만 여행이라는 먼저 거기에도 잠깐 이제 뭐 남자친구 이런 역할로 잠깐 나왔다가 또 이제 캠퍼스라는 또 낭만 시리즈를 구성하시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즐겁게 되게 재밌게 근데 사실 진짜 놀면서 찍었거든요. 예, 너무나도 진짜 날것의 느낌으로 그냥 진짜 사실 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랑 이런 게 사실 진짜 다른데 예,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초목적인 걸 제외하고는 그냥 다 저희가 그냥 각자의 그런 어떤 전사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꺼내서 공유를 하고 그거를 서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씬들이 사실 대부분이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예, 뭐 깨달은 것도 있고, 네 그런 연으로 이렇게 낭만 캠퍼스를 예, 찍게 되었습니다. 네. 네, 신민지 배우. 예. 예, 저는 예전에 이제 델타 보이즈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박동기 감독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디션 배우니까 이제 오디션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오디션에 항상 떨어지고 있던 찰나에 저한테 누가 이제 먼저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포그맨의 출동이라는 단편 영화였고 그게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난 작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이 나한테 왔다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좀 그때 놀랐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박동기 감독님을 알게 됐고 또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뭐 개그적인 부분 또 어떤 뭐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비슷해서 그 후에 이제 짬뽕 비건이라는 영화도 찍고 뭐 연애의 숲이라는 영화도 찍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낭만 캠퍼스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정말 참 감독님 이전에 되게 저한테는 참 되게 좋은 형이어서 또 어떤 이렇게 항상 작업하는 것도 즐겁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하고 낭만 여행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뵙게 됐고요. 이번이 두 번째 작업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을 연락을 주셨을 때 흔쾌히 너무 감사하게 오케이 하고 감독님과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와갖고 저의 얘기를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떤 분이 그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나 그러고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만나봤는데 그때 나오신 분이 이제 박동희 감독님이셨고 이제 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사를 하시면서 인터뷰를 이제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고 그러다가 낭만 여행이라는 영화를 이제 뭐 이제 독립 영화를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는 이제 제 영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한 마음에 그 영화의 음악 감독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음악 감독을 헐값에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근데 이제 감독님이 어쨌든 헐값이지만 굉장히 고퀄리티의 음악이 나오니까 본인이 지금 낭만 캠퍼스라는 영화를 지금 찍을 건데 그거를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중에 대본을 받았는데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영화를 찍기 전에 음악을 만들어서 그 촬영 현장에서 들려드렸더니 아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저 밀림이 엄청 고생했죠. 저한테 많이 혼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냥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 총 예산에 음악이 영화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 사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제 영화를 완성하고 음악을 넣고 보니까 아 정말 음악과 영화가 정말 뗄 수 없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예술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작품도 헐값에 그냥 해주기로 한 인연이 그 인연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형님의 그 일대기 영화는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지금 각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거의 다 완료가 돼가지고 아마 이번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왠지 그것이 미끼가 되어 현진영님이 계속해서 이제 헐값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엄습하는데 그거는 감독님께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 뭐 질문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소개를 해야 되나 싶은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이렇게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첫사랑이랑 그 남의 맛집에 가고 싶은 영화다. 뭐 이런 영화도 뭐 있고 아무래도 영화의 그 어떤 결 중 하나인 추억을 많이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이경욱 배우님께서 사실 얘기를 하셨던 게 즉흥적으로 추억들을 떠올리고 꺼내놓으면서 사실 연기를 한다라는 게 저는 좀 믿기지 않았던 게 테이크들이 다 길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합의 없는 채 아무리 이제 맞추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합의나 아니면 혹시 감독님의 디렉션 혹은 이제 그냥 애드립 그 경계에서 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작업을 배우님들은 하셨고 감독님은 좀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지 이거는 좀 한 분이 배우님께서 대표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고 감독님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서류진 배우님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감독님께서 그냥 본인으로서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더 좀 자유롭게 편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와야 하는 장면이
같이 대학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만나야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말을 싸이월드가 부활했던 시기였어요, 마침. 그래서 싸이월드를 열어서 그때 그 시절에 사진첩에 있는 제 모습도 보고 그때 친구들이 남겨줬던 일촌평도 보고 제가 남겼던 그런 글귀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랬었구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랬었구나 하면서 떠올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연기를 할 때 굉장히 편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저희 톡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그때 사진들을 공유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드신 김에 서류진 배우님은 좀 공교롭게도 실내씬만 네. 있으세요. 그래서 좀 혹시 남원의 혹은 남의 어떤 풍경들을 좀 어떤 뭐 보시거나 했던 것 중에 좀 괜찮았던 게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실내씬만 찍고 빠르게 이제 가셨어야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그건 아니었고 촬영하고서도 하루 정도 더 있다 왔었고요. 그 하루 더 있는 동안에 그 미호와 민재 그 데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 장면 이제 그 감독님하고 같이 장소를 물색하러 같이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날 살짝 비도 내리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남해가 그냥 다 되게 아름다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막 어디가 좋았다라기보다 그냥 남해라는 그 곳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뭐 감독님께서는 혹시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런 디렉션이나 그런 부분들? 뭐 사실 그 기존에도 작업을 좀 했었었고 또 저희들이 음주 간물을 또 상당히 다들 좋아라 해가지고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일단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뭐 나눴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걸 기본적으로 이걸 각본을 다 써서 완성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찍은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씬으로 나누고 상황을 어느 정도만 적어주고 이제 필요한 정확한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싶은 대사들만 몇 마디씩 이렇게 딱 적어주고 나머지는 정말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저도 조금 신기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 씬 내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황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들의 힘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 정도만 이제 전해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배우님들의 합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건데 보통 씬이 한 5분 정도 이어지는 것들은 정말 그거를 이렇게 뭐가 제대로 없는 채 사실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든데 전혀 어색함 없이 잘 이제 진행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현진영 님께서 이제 작품에 비해서 곡이 매우 퀄리티가 높다라는 어떤 식의 어떤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딱 노래 OST만 딱 듣고 보면은 이건 상업 영화였어도 사실 무방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들과 다양한 곡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저도 굳이 현진영님 얘기를 이제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현진영께서는 필모그래피를 제가 살짝 보면 칙칙이의 내일은 챔피언이라는 작품 이후로 첫 연기를 했다라고 네, 정말 거의 20-30년 만에 이렇게 또 연기를 하게 된 것인데 아까 배우님들 얘기를 드렸지만 그 노래방 씬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배우님이 대화를 소화하려는 그 의지가 너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소화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배우님이 계속 이제 그거를 회방 놓으니까 야 말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2번이나 이제 되뇌이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뭔가 그게 되게 재밌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기를 한 20-30년 만에 물론 이제 웹드라마 통해서 이제 최근에 연기도 하셨지만 좀 그렇게 연기를 하셨을 때 좀 감회가 좀 어땠는지 좀 그런 부분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내일은 챔피언은 사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저한테 첫 작품이었고 그건 그냥 그 당시 제 인기로 인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거라 연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연기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 한 장면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제 프로필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좀 상당히 언짢고 저희가 촬영 중에 이제 배우들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신호고 있었지만 즉흥적으로 이제 대사를 치는 부분에 뭐 자유롭게 연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편했고, 근데 이제 배우들이 이제 제가 말을 할 때 자꾸 지들끼리 얘기하고 네. 그리고 쟤는 또 죄송해요. 저 친구는 또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제가 황당한 대사가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씬 자체에 그런 코믹한 요소들이 그래도 이제 낭만 캠퍼스의 한몫한 씬, 짧지만 한몫한 씬이었다라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그 이후로 제가 또 이제 제 유튜브에서 웹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상당히 지금은 이제 연기력이 늘었어요. 굉장히 표현하고 눈물 연기도 가능하고 정극, 코미디, 뭐 애로만 빼고 다 지금 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제 연기자로서 한번 제가 다음 차기자 지금 예약을 해놨으니까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웹드라마 이름은 탑승연애고요. 왠지 박동희 감독님 다음 작품에서 다시 현진영님을 배우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관객분들이 아까 제가 연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분들 연기가 모두 다큐멘터리급으로 사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뭐 이렇게 신민지 배우님이나 서류진 배우님 모두 이제 이경훈 배우님에 대해서 또라이다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하는데, 정말 요즘 시쳇말로 뇌절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정도로 이거는 막 중구난방 막 튀어가는 어떤 연기를 이경훈 배우님께서 특히 보여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뭐 이렇게 각본에 대해서나 이렇게 디렉팅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애드립 같은 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나오셨던 건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경욱 배우님이 가장 빛났던 부분 같아가지고 뭐 동기화라거나 뭐 별의별 얘기들이 정말 이거는 좀 거의 뇌절에 가깝다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 좀 뭐 애드립에 철학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원래도 그냥 평소에도 헛소리를 잘해요. 헛소리를 잘하고 또 약간의 짜여진 혹은 그 순간 찰나에 요 라임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할 수는 없고, 약간 계산되는 것도 있어요. 제 스스로 그냥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보단 오히려 그냥 계산하지 않았을 때 나왔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의외성으로 더 반응이 좋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요 작업을 하면서는 사실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듯이 이게 뭔가 정확한 대사들이 없는 그런 저희의 특수의 어떤 상황이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던지고 봤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어찌됐든 할 수가 있으니까, 편집이라는 더 힘이 있긴 하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저께 이제 제대로 이제 모니터하면서 봤는데, 저는 이제 끝나고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저는 느끼기에 제가 너무 비호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러고 막 너무 떠들고 막 오디오 너무 물리고 막 말 못해서 막 죽은 귀신처럼 너무 막 떠들어대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상황적으로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민재 옆에 있는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뭔가 연결할 수 있게끔 스스로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신들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의 뭐 예전에 대학교 때 추억들도 사실 그냥 진짜 제 얘기 괜찮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실제로 그냥 진짜 있었던 제 친구를 얘기한 거고, 실제로 있었던 제 대학 때 혹은 어렸을 때 그냥 있었던 추억들을 그냥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또 그걸 또 배우들이 받아서 또 이어가고, 그래서 되게 그냥 뭐 애드립이나 이런 거에 다 떠나서 요 나머지 같이 해주셔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또 이제 우리 미호에게 성봉 배우까지 해서 다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돌려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처음 등장할 때 그 맥주를 양옆에 하고 빨대로 빨아먹는 것만 봐도 이 캐릭터가 앞으로 어떤 결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 그냥 그것도 집에 보이길래 그냥 이따 갖고 온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진짜 나올 줄 몰랐고 그냥 잠깐 쓰다 만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경욱 배우님이 연기한 경욱에 거의 뭐 그 텐션을 다 못 따라간 나머지 서류진 배우님도 그렇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신민지 배우님도 계속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캐릭터다. 약간 막 거의 도라이다. 이런 말만 추임새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텐션에 그게 되게 인상적이라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게 되고요. 신민재 배우님께도 그 연상호 감독님에 대한 그 에피소드는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배우님 말처럼 그 정도로 오해할 일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좀 오해를 많이 좀 받으시는지 그것도 그냥 짧게 좀 일단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진짜 영화계에 계신 분들은 다 제일 먼저 그 말씀부터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정의라는 영화에 이제 캐스팅이 됐었을 때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오디션 보러 들어갔을 때 인물 조 감독이 감독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감독님께 보여드렸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연상호 감독님이랑 얼굴이 닮아서 연상호 감독님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된 경우가 된 거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감독님의 얼굴을 아시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연상호 감독님 실제로 동생이 계신데 그 동생분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 동생보다도 제가 더 연상호 감독님을 닮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수염 기르고 막 이렇게 하면 하여튼 뭐 영화계에서는 많이 그렇게 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영화 시작 전에도 잠깐 나오셔가지고 여기 독립 그렇죠 여기 나와요. 맞아. 더수 여기 나오잖아요. 연상호 감독님. 예. 지금 당장 다시 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인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연상호 감독님 다 아실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비교해서 또 영화에서 클로즈업도 되죠.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질문도 좀 있는데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로 좀 여쭙자면 감독님 명품 좋아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명품 좋아하시 약간 느낌이 좀 캐릭터가 좀 그랬죠. 그래서 좋아하시는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감독님 좋아하시나요 명품? 없어서 못 샀어요. 아, 예, 명품은 좋아하나 이제 재정적으로는 좀 만만치 않은. 네, 그래서 지금 옆에 현진영님께서 입고 있는 그 옷이 또 이제 현진영님께서 최근에 또 런칭했던 엑스카라의 어떤 그 티셔츠세요. 네, 말 나온 김에 좀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92년도 제가 흐린 기억속에 대할 때 입었던 그 X 후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X 세대의 상징처럼 이제 그 시대를 겪은 분들은 그 이제 모양을 보면 저를 연상하시게 돼서 이제 좀 오랜 반팔이죠 저거. 네, 오랜 준비 끝에 그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런칭 2시간 만에 1차 분량 완판을 했고 예, 지금 그래서 빨리 찍어서 지금 2차 분량 지금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검색하셔갖고 X 까라 예, 이제 MZ 세대들은 조까라를 있고요. 지금 우리 세대들은 네, 현진영 까라네, 흑인 까라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읽히든 간에 예, 여러분들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런칭한 거니까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헐값에 이제 음악을 주셨으므로 이런 홍보 시간을 잠깐 드려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관객분께서는 감독님은 연기자의 꿈이 있으신가요?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그 히치콕 같은 어떤 거장들이 꼭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내고 싶으신 건가 하는 좀 생각도 드는데 물론 저자본 영화에서는 이제 좀 작은 역할들을 직접 소화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왜 직접 출연하시는지 짬뽕 비건에서도 볼 수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연기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배우들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연기를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연기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연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낭만 비디오라고 검색하시면 감독님께서 연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색해 주시고, 또 현진영님의 또 유튜브도 있으니까 또 같이 좀 이렇게 봐주시기를 좀 이렇게 바라면서, 서유진 배우님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리오와 이제 민재의 어떤 러브라인이 강력하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서유진 배우님께서도 약간 좀 맴도는 듯한 느낌이면서도 어떤 그런 썸의 기운이라거나, 혹시 뭐 약간 그 중에서 좀 충분히 보여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님과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신 부분이 혹시 좀 있으실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유진 배우님께 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극중 유지는 민재와 보은의 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그 어느 순간 그 노래 부르던 씬에서 알아차렸나? 그냥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감독님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는 않고 그냥 이건가? 맞나? 요 지점을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민재와 보은이는 뭐가 있다,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낭만여행에서는 서유진 배우님의 어떤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좀 꾸며주시면 너무 이제 감사드리겠다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각 관객분께서는 저희가 놓쳤던 건데, 민재와 경욱이 남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유진과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장소 뒤쪽 멀리서 바다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현진영님이었나요? 라는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놓쳤던 부분이라 맞나요? 나도 거의 그때 봤다니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중간에 그 청룡열차 타는 장면 있잖아요. 예, 거기 뒤에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앵글이 멀어서 안 잡혔다는. 그래서 그 부분의 음악을 굉장히 소홀히 만들었어요. 제가 나오는 씬에만 집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거 외에는 사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이 영화의 약간 저는 그 축 중 하나가 이제 그 로맨스이자 추억이자 이제 옛것에 대한 어떤 되게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좀 어떤 마음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의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 음악들이 정말 그 감정들을 되게 증폭하게 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OST 다시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OST는 이미 발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진영님 뭐 또 곡들이 이제 3곡이 이제 수록되고 나머지 경음악들인데, 내가 아는 사랑은 기억 그때처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좀 만나보시고, 좀 이런 곡들은 어떤 좀 이런 느낌 하에 좀 썼다라는 걸, 좀 곡은 많지만 좀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음원 사이트에 현진영만 검색해도 낭만 캠퍼스 OST 음반이 일단 출시가 됐고요. 23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낭만 캠퍼스의 이제 내가 하는 사랑은, 그리고 기억, 이 두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현진영을 검색하면 거기 현진영 채널에 이제 올라가 있고요. 조회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1인당 10명씩 해서 각자 10명씩, 또 그 10명을 낳는 그런 홍보로 좀 많이 좀 뮤직비디오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9시 20분에 살림남에 이제 제가 고정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살림남에서 마지막에 내가 아는 사랑은의 뮤직비디오가 오늘 밤 KBS의 공중파를 탈 예정이고요. 뭐 음악 자체는 어쨌든 뭐 워낙에 뭐 아무리 독립영화라고 그래서 예술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음악도 같이 빛날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사실 우리 이제 제 밑에 후배 작곡가들도 너무 많이 애를 썼고,
사실 이 음악 자체가 제가 사실 뭐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좀 이렇게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치만 뭐 추억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영화에 맞게끔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는 이제 촬영장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파주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논밭과 굉장히 시골틱한 전경이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거닐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롱테이크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정말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컷이 변해야 뭔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기승전결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롱테이크가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걸 음악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이걸 바꿔줘야 되나? 아니 장면이 바꿔야 뭘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 많은 음악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니, 왜 웃으세요? 잘 이렇게 이 롱테이크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잘 넣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뭐 BGM도 마찬가지고 들으시면 정말 학창 시절 추억을 떠올리실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했고 우리 함께한 이제 밀림 저 친구한테도 제가 계속 작업하는 내내 이 추억을 아직 어려요. 아직 20대라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계속 주입시키고 세뇌시켜갖고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현지 형님의 이제 말씀이 되게 센 것들이 많은데 잘 이제 추려서 후기에 올리실 때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좀잘 윤색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얘기해 주셨는데 가사도 한번 꼭 음미해 보시면 영화의 어떤 느낌들을 더 증폭해서 느낄 수 있는 되게 아련하게 잘 쓴 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가사도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감독님께 짧은 질문 드리면 캐릭터 이름이 다 본명을 쓰셨어요. 다만 이제 송보은 배우님만 미호라는 어떤 이름 딱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단정 짓기엔 좀 그런 것 같지만 저한테 첫사랑은 약간 좀 희미한 기억이고 어떤 하나의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뭐 그냥 감정 혹은 하나의 그냥 개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서 낭만 여행도 그랬고 낭만 캠퍼스도 그랬고 여자 주인공 그냥 미호로서 이렇게 잡은 거 같고 그래서 딱 뭐 단일해서 누구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싫어서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첫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개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미호라고 정했고 이 말씀 못 드렸구나. 그 송보은 배우는 저희 낭만 캠퍼스를 찍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막 출산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뭐 나오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미호와 민재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가 저는 그냥 좀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면 민재가 미호를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미호가 민재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을 할까 그걸 계속 이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미호가 있었던 집에 이제 편한 차림으로 이제 아침을 보내고 이제 같이 떠나게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좀 심민재 배우님께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면 어떤 매력으로 어떻게 보면 월요일마다 계속 편지를 보내거나 이런 거는 좀 약간 미저리 같은 느낌일 수도 심하게 나는 그럴 수 있다는 남성 판타지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저도 끝날 때까지 계속 감독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말씀해서 미안한데 그건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맞아. 첫사랑할 편지를 때. 맞아. 네. 그 월요일 날 제 존재를 숨기고 똑같은 이거 너무 되죠. 제가 한 걸로 하죠. 사적인데 네, 제가 아무튼 월요일마다 편지를 보낸 걸로. 그러고 그 첫사랑을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약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이게 그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결말도 이렇게 잘 이어지지는 않은 채 마무리가 된 건가요, 감독님? 네.
아, 예. 신민주 배우님 이제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떤 감정일 수 있겠는데 그거를 잘 이제 마무리 해주셨던 것 같고 얘기 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자꾸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집신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술도 이제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질펀한 모습으로 이제 어필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호와 어떤 밤에는 또 어떤 얘기들이 또 있었고 어떻게 저렇게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잤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또 뭐랄까 뭐 성적인 부분을 그냥 제하더라도 이게 뭔가 옛날 친구와 혹은 이제 잊었던 어떤 연인과 이제 함께 보내는 어떤 좀 낭만적인 어떤 시간들로 좀 이렇게 대체해서 생각해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아까 이경옥 배우님께서의 어떤 그런 연기, 뭐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또 남해와 어떤 남원이라는 어떤 공간에 실제로 연고는 없으셨던 거죠? 배우님들은? 감독님 고향이 감독님 고향이고 아. 네, 남원이 예, 그래서 사실 다 처음 남원을 접했고 네네. 뭐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갔을 때 물론 뭐 연고가 있었던 어떤 걸로 고향으로 나오긴 하지만 되게 뭐 남원랜드의 어떤 그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고쳐야 되는가 뭐 어떤 이런 옛날 것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데 좀 그 배우님들 이번 남원과 남해를 이렇게 좀 오러 가면서 뭐 식사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갈치조림 같은 거는 어떤 것인지도 막 약간 어떤 메뉴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그렇게 남해와 남원을 좀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좀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라거나 어떤 장소의 느낌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물론 현진영님께서는 거의 노래방과 이제 그 춘향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일파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그곳에서만 임하게 되는데 혹시 좀 얘기를 해주실 게 있으면 현진영님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남원의 그 코다리집 거기 이제 간 씬 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그 씬이 원래 이렇게 감독님이 로케를 미리 안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살짝 거의 몰래 찍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거기 코다리집 사장님이 저를 다행히 알아보시고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찍어도 되겠냐 했더니 뭐 좋다 뭐 금방 할 거니까 그래서 거기를 진짜 찍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촬영이 저는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중간에 코다리만 먹고 저는 갔는데 아주 장시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씬을 보니까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나 없이 잘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고 그 친일파 있는 그 사당 강한루에 갔을 때 사실 그 주변에 막 너무 시끄럽잖아. 그죠? 맞아. 주변에 음악 소리가 너무 나왔고 맞아. 참 이게 제가 봐도 장비가 되게 부실한데 저게 어떻게 소리가 안 들어갈까? 저는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후반 작업해 주신 엔지니어 선생님이 엄청 잘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리고 예, 그래서 너무 기뻤던.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친일파 얘기하고 이제 편집이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여기서 뭐 친일파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싹 쳐다보고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걸 자르셨더라고요. 노래방 씬에서 대사로만 나오게 된 거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두 군데 로켓을 갔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리진 배우님도 혹시 저는 그 촬영이 없던 날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감독님이 아침에 아침밥 해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예쁜 분홍색 앞치마 매시고 막 숭숭숭숭 썰어가지고 막 포글포글 끓여가지고 맛있게 집밥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피소드라기보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요리 모습은 또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꼭 한번 낭만 비디오 기억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민재 배우님. 예, 저는 남원이라는 곳과 남해를 다 둘 다 처음 가봤는데 그 광안루에 가니까 뭐 잉어를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진짜 잉어가 많더라고요. 엄청 막 진짜 무슨 진짜 이만한 잉어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잉어를 진짜 계속 꽤나 오랫동안 바라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잉어를 보면서 뭔가 평안을 좀 느꼈다고나 할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에 왜 갑자기 잉어를 보러 가자는 대사가 이건 원래 이제 그 시나리오에는 있었던 대사인데 왜 잉어를 보러 가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대기하면서 잉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왜 여기 오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나도 갑자기 저렇게 아저씨가 된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어렸을 때 보면 이런 거 정말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잉어를 보면서 뭐 좀 뭔가 쓸쓸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박동기처럼 아저씨가 돼가는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던 어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건 때문에 대사로도 야 광활로 오작교 잉어가 진짜 나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진짜 가서 봤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보고 싶은지 뭔가 정확하게 그래 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야 라는 아닌데 그냥 그 분위기가 주는 그 잉어들이 주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그 옛날 그 춘향이와 그 오작교 그냥 결국에는 그냥 감독님의 어떤 그런 생각하셨던 그림들에 대한 그런 대사들이 녹아 있었던 건데 그냥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배역이 아닌 그냥 이거 진짜 좋구나. 나중에 서울에 있어도 진짜 생각나겠다. 맞아요. 예, 그런 되게 남원의 로케에 좋았던 추억들이 있고 남해 역시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술을 먹거든요. 네, 워낙 뭐 모르겠어요. 이게 작품의 특성상 술 먹는 신들이 다 사실 거의 리얼로 마셨다시피 해가지고 네. 근데 감독님이 진짜 완전 식도락이세요. 완전히 맛있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 맛집 이런 것도 좋아하셔가지고 뭐 남원이든 남해에 있는 저희가 먹는 그런 집들은 뭐 즉흥적으로 섭외된 것들도 있지만 감독님이 다 뭐 섭외를 해서 하셔가지고 알아보셔서 거기 맛집 여기 맛집 뭐 촬영이 안 나오는데 뭐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뭐 맛집 뭐 이런 데도 가고 뭐 짬뽕집도 뭐 데려가기도 했었고 요리도 직접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저는 마지막 날 그 터미널실에서 이제 민재랑 헤어지잖아요. 진짜 술 냄새가 많이 났었고 술병이 났어요 그날 결국에는 그 막 마지막에 게임하면서 막 진짜 많이 마셔가지고 술병도 났었고 근데 진짜 잊지 못한 이게 뭔가 일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었었고 남원이든 남해든 진짜 여행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우리 추억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좋은 낭만적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맨날 얘기해요. 네. 그 대사로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얘기한 것처럼 뭐 민재 캐릭터가 이제 매가리가 없었던 어떤 고향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되게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다 떠나 있었다가 다시 오게 됐을 때 뭔가 느끼는 어떤 장소들의 그런 느낌들을 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남원의 이게 이 영화가 남원을 홍보하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왜 남원시와 협조가 안 됐을까? 이거를 좀 협조를 했으면 더 뭔가 좋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애초에 그런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감독님? 낭만 여행도 그렇고 낭만 캠퍼스도 그랬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고 뭐 그렇게 협조를 받고 했다라면은 좀 더 풍요롭게 찍을 수도 있었긴 했지만 그냥 제 기억을 따라가고 싶었었고 네 그냥 우리끼리 가서 그냥 재미있게 즐기면서 찍자 뭐 그런 거여서 뭐 그냥 뭐 그거 자체를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 남원 광활루 바로 옆이 감독님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지내오셨던 길, 골목, 그다음에 광활루 그쪽까지는 뭐 사실 꿰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뭐 협조를 안 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감독님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관객분께서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민재 배우님의 그 치명적인 뒷모습이 나왔던 그 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민재와 미호의 식탁이 키스 씬은
키스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시나리오에 있었나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들썩들썩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셨나요? 라는 어떤 문의를 주셔가지고 네, 배우님. 그 빌렸던 집이 이제 저희 숙소 겸 촬영 장소였는데 식탁이 진짜 엄청 커요. 그게 진짜로 무슨 왕들이 먹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가 뭐 이렇게 뭐 키스를 한다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키스를 하려 그랬는데 식탁이 너무 커서 닿지 않는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박동희 감독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 초라한 뒷모습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어떤 한 남자의 그 쓸쓸한 뒷모습, 이 좀 질펀한 뒷모습이 좀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감독님도 엄청 좋아해 주셨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죠, 감독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키스를 하려고 했던 것은 각본에 있었지만 그랬나요? 네, 있었고 근데 이제 민재가 그 얘기를 덜컥 하는 거예요. 이 식탁이 좀 큰데 차라리 이렇게 거기를 돌아가려면 또 상당히 돌아가기도 하고 약간 그 돌아가면서 벌써 민재 지금처럼 나오는 이런 감정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민재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좋다고 했고 근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그냥 그렇게 잘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마이크 드신 김에 약간 우스개 질문을 드리자면 첫 번째 코다리 씬에서는 이제 대표가 내게 되는데 그 다음 남해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겠다라고 해서 민재와 경욱이 가게 되는데 왠지 저는 그 장면에서도 대표가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씬에서 전화를 받은 채 아예 끝날 때까지 등장을 안 하는 어떤 대표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지 않으리 어떤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된 도망감이 아닌가라는 약간 우스갯소리도 좀 향해 나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약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시간이 지금 거의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는데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촬영이었으면 일이었으면서도 그냥 이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놀면서 이제 즐기면서 작업을 하게 된 어떤 그 작품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극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고 하지만 정말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좀 끝으로 이 관객분들에게 좀 낭만 캠퍼스가 좀 어떻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바람들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감독님부터 일단 얘기를 하는 걸로 오늘 자리를 좀 끝내보도록 할 텐데 감독님부터 일단 그럼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왜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 하면은 지금 일상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얼마 안 있으면 50이 이제 되어 가는데 그래서 조금 행복한 상황인데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추억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첫사랑이 저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를 자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민재가 처음에 한강을 바라보고 그 매니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첫사랑을 한번 만나기도 하고 고향도 가고 그러면서 뭔가 성장되어진 혹은 그 변모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런 형태로서 우리 그냥 관객분들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거의 끝나는 시간이니까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좀 덧붙여서 감독님 해주시고 네, 현진영님께 넘기고 앞으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일단은 지금 낭만 여행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편집도 다 끝났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배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현진영 음악 감독님의 이제 일대기를 음악 영화로 이렇게 올드스쿨 힙합 영화로 해가지고 지금 그 안시성하고 뭐 임금님의 사건 수첩 쓰셨었던 그 작가님이 지금 이제 거의 다 탈고를 거의 다 이제 오셔서 이제 그거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계획과 뭐 이렇게 작품에 대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대한 것보다 제가 볼 때 좀 더 유의미한 건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배우분도 그 가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좀 뭐랄까 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한 배우 그 게스트분들의 약간 신념도 오히려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해보는 것도 좀 좋겠다. 현진영님께서도 정말 부침이 많았지만 결국 너무 이제 좋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게 어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텐데 좀 오신 분들에게 어떤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갈무리 얘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감독님도 너무 마찬가지시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 현진영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끈 말로 좀 어떠실까요? 각자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 분야들도 다 다르고 제가 뭐 어떻게 뭐 여러분들에게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서 맡으신 분야에 재미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저는 단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니까요. 예. 사실 그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마지막 계획이 뭐 특별하게 없어서 그냥 신조가 무계획이 그래서 사람도 사실 번개로 자를 만나고 미리 이렇게 약속 잘 안 한 편인데 일단 지금 이제 뭐 영화가 이제 뭐 감독님이 어떻게 준비를 빨리 하셔서 하시느냐 뭐에 따라서 영화가 나올 거고 이제 근데 저는 뭐 막 조바심 내고 막 이렇게 언제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뭐 나오면 나오겠지. 네.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올해 콘서트는 이제 좀 소속사에서 안 하면 죽여버린다. 아니 코로나 때 너무 놀았더니 진짜 하기가 싫은데 죽인대요. 그래서 일단 아마 콘서트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제 웹드라마 저도 이제 제작자 반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시즌 또 3 지금 예산이 다 떨어져 갖고 일시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 3 아마 한 달 안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웹드라마로 전 뭐 어차피 저는 음악 감독이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낭만 캠퍼스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선물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진짜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만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그러한 힘으로 지금 현재를 살 수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행복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때 이 시간을 그때 진짜 아름답고 찬란했었다라고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선물을 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못 빼먹어갖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보러 와주신 저희 팬클럽 옥바라지 여러분들께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두 다 그러셨겠지만 2022년이 저한테는 좀 되게 많이 힘든 한 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낭만 캠퍼스라는 작품을 만나서 또 나아가서는 또 사실 이런 좋은 사람들, 동료들을 만나서 또 힘을 얻어서 계속 또 그 해를 또 살아갔고 그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제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 뭐 가족도 그렇고 뭐 친구들 항상 좀 그 힘이 되는 그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낭만 캠퍼스를 찍으면서 작년에 저는 좀 많이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살아났고 물론 또 지금 또 다시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앞으로 또 다양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지 계속 제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같이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는 그 사람의 힘으로 일단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찍었던 영화들이 이제 조금씩 개봉을 합니다. 이제 뭐 잠깐의 홍보를 하자면 뭐 크게는 아니지만 이제 킬링 로맨스라는 영화가 이제 4월달에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거기에도 제가 잠깐 출연을 하고요. 또 이제 밀수라는 작품이 또 7월달에 7월 즈음으로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이제 제가 나오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실 뭐 요즘에 OTT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극장에서 막 꿈을 키우고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좀 다시 이 극장 영화들이 좀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극장부터 뭐 큰 극장까지 좀 이렇게 좀 극장에서 영화들을 많이 좀 이렇게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객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 대가를 받고 박수도 받고 관심도 받고 그런다는 게 참 진짜 축복받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 낭만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언급됐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고, 근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예. 뭐 저도 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가끔씩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함으로써 좀 자주 꺼내서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생각한다고 상상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나빠질 건 아니니까. 네. 기왕이면 좀 좋은 쪽으로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또 드려야 되지. 일단은 네. 뭐 저는 뭐 딱히 뭐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제가 열심히 요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오실 분들 있으면 네, 홍대 화이팅 투차라고 네, 거기서 이제 평일에 일하고 있고요. 네, 금토는 이제 이태원의 준토스라는 네, 라틴 클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뮤지컬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5월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네, 한국 창작 뮤지컬입니다. 작년 어워즈에서 이제 작품상도 받았고 했던 되게 재밌는 작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또 공연도 한번 보러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영화들은 적극적으로 후기 남겨주시고 SNS 같은 거에 이제 해주셔야 더 이제 붐업이 되기 때문에 꼭 오늘 즐기신 어떤 것들을 꼭 나눠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 끝으로 일어나서 관객분들한테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낭만 캠퍼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